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정의와 필요성 및 기술 개발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직 다루지 못한 분야별 주요 기술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 수소와 연료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소 기술은 수소 제조 기술, 수소 저장 기술, 수소 인프라 구축 기술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수소 제조 기술은 수전해 기술, 탄화수소 개질 기술, 원자력 수소 제조 등으로 구분되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에서는 수전해 및 탄화수소 개질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수소 저장 기술은 수소를 저장하기 위한 저온 액화 및 고압 저장에 필요한 수소 저장용 특수 소재 및 수소 압력 용기 등과 관련된 기술로 주로 연료전지, 자동차용 수소 탱크 등으로 상업화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수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수소 인프라 구축 기술은 주로 연료전지 자동차 보급에 필수적인 대용량 수소 스테이션 개발 및 거점 네트워크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연료전지 기술의 중요한 공급사슬로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이 연료전지 기술과 함께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연료전지는 사용되는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고유한 특성을 갖게 되며 그게 알칼리형, 인산형, 고분자 전해질, 고체 산화물, 용융탄산염, 직접 메탄올 등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용도에 따라 주택 건물용, 수송용, 휴대용, 발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폐기물 에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 에너지는 유기성 생물체를 총칭하는 바이오매스를 직접 또는 생화학적, 물리적 변환 과정을 통해서 액체, 가스, 고체연료나 전기, 열 에너지 형태로 이용하는 화학, 생물, 연소공학 등의 기술을 말합니다. 주요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유지작물, 전분작물, 섬유소, 식물체 등이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축산 폐기물과 같은 유기성 폐기물들도 자원으로 사용해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알코올, 열, 전기, 수송연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에너지는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얻는 것으로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가공 처리하여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연료나 폐열 등으로 재생산된 에너지입니다. 폐기물 에너지 분야의 기술은 열분해에 의한 액체 연료의 제조, 고체 연료 제조 및 성형 기술, 가스화를 통한 가연성 가스 제조 기술 및 소각에 의한 폐열 회수 기술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석유 연료에 비해 공해 물질을 현저하게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점과 원료로 사용되는 바이오매스는 화석연료와 같이 사용 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생성을 가지고 있어 원료 고갈 문제가 없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재생 에너지와 비교했을 때 생산 가능한 에너지 형태가 열 또는 전기이기 때문에 저장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에너지는 열과 전기뿐만 아니라 난방 또는 수송용 연료의 형태로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타 신재생 에너지원에 비해 가용량이 매우 커서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총 재생에너지 사용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되어 2030년에도 바이오 에너지 점유율은 약 80%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이오 에너지는 특정 지역에 자원 편중되어 있는 석유와 달리 바이오 에너지 생산 원료로 활용 가능한
음식물 쓰레기, 축산 폐수, 하수 슬러지 등의 유기성 폐기물과 간벌재, 폐목재 등 농임산 부산물, 그리고 잉여 농산물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조달 가능하기 때문에 석유 자원이 부족한 많은 국가들이 바이오 에너지 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양열입니다. 태양열 이용 기술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 복사광선을 흡수해서 열 에너지로 변환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저장했다가 필요시 이용하는 저온 이용 기술, 복사광선을 고밀도로 집광해서 열 발전 장치를 통해 전기를 발생하는 중고온 이용 기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태양열 저온 이용 기술은 주로 100도씨 이하의 저온 태양열을 이용하여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탕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고온 이용 기술은 사막과 같이 청명한 일사 조건을 갖는 지역에서 고집광 기술을 통해 얻어진 고온의 스팀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대규모 용량의 발전소에 활용됩니다. 두 가지 태양열 이용 기술은 모두 1980년대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심야전기 온수기 보급, 그리고 유지보수 문제 등으로 태양열 온수기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보급이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 개발 또한 집열기 및 시스템 성능 및 신뢰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정부의 인증기증 및 인증시험 관련 기반을 구축하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적용 효과가 좋은 분야의 연구 개발을 통해 새로운 분야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적용 분야와 최근 건물 에너지 정책에 부합되는 기술 개발을 통해 태양열의 효율적 이용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열은 지구 내부의 지각, 멘트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내부 방사성 원소의 붕괴에 의한 열, 그리고 지구 내부 핵에 의해 방출되는 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표면에 도달해 흡수되는 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열에 의해 지하 안반이나 지하수, 동굴 지표수, 토양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열 에너지를 지열 에너지라고 합니다. 지열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에 따라 첨부지열과 심부지열로 나뉘며, 지표면으로부터 약 300m 깊이까지는 첨부지열, 그 이상에 존재하는 열을 심부지열이라고 합니다. 첨부지열의 온도는 약 12에서 25도씨로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지열 냉난방 시스템에 사용되고, 심부지열은 40도씨에서 150도씨 정도의 높은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온천수 개발이나 전기를 생산하는 지열 발전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열 이용 기술은 연중 일정한 첨부지열을 직접 이용하는 기술과 고온의 심부지열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간접 이용 기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직접 이용 기술은 지열 에너지 활용 방법 중 가장 오래되고 일반적인 형태로 알려져 있으며, 지열 발전 등의 간접 이용 기술은 1900년대부터 연구, 개발, 보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석탄가스와 복합발전, IGC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석탄을 직접 연소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온, 고압 조건에서 석탄을 가스로 전환한 다음 이 가스를 연소해 전력을 생산하는 복합, 화력 발전 방식을 말합니다. 석탄을 분쇄한 후 증기, 산소 또는 공기를 가스 화재로 사용해 10에서 30기압, 1000도씨 이상의 조건에서 합성 가스를 제조한 다음 가스 냉각기에서 냉각하고 분진과 유황 화목가스인 H2S, COS 등을 가스 정제 과정에서 제거하고 나서 가스터빈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가스터빈 배열은 배열 회수 증기 발생기에서 회수해서 가스 냉각기로부터 회수된 증기와 함께 증기 터빈을 구동합니다.
IGCC를 구성하는 공정으로는 석탄 전처리 설비, 가스화기, 석탄 가스 냉각기, 집진장치, 가스 정제 설비, 산소 분리기, 가스터빈, 배열 회수 및 증기 터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스터빈이 총 출력의 65%, 증기터빈이 35% 정도를 전력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력 발전은 물의 낙차에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것으로 유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수차와 수차에서 얻어진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기의 주요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수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2005년 10메가와트를 기준으로 한 소수력과 수력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국내 수력 발전 규모는 총 6.48기가와트입니다. 이 가운데 에너지 저장으로 활용되는 양수 발전 4.7기가와트를 제외하면 수력 1.59기가와트와 소수력 184메가와트로 총 1.78기가와트에 불과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1.07기가와트로 약 60%를 운용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645메가와트, 한국농어촌공사가 185메가와트, 그리고 민간발전사가 37.5메가와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추가적인 수력 자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통한 사업화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끝으로 해양에너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에너지는 태양, 달, 지구 간의 상호운동과 태양에너지 복사에 의한 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해서 얻는 것입니다. 해양에너지 기술은 조석현상과 지형을 활용하는 조류에너지, 조차가 큰 연안에 댐과 수문을 설치해서 발전하는 조력에너지, 파랑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이용하는 파력에너지, 해수의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해수 온도차 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인 254메가와트의 시와 조력발전소가 운영 중이지만 환경 훼손 우려로 추가 사업은 보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주요 분야별 기술을 알아보았습니다. 강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다양한 분야별 기술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 신재생에너지의 주요 정책 및 시장 현황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초기인 태동기 그리고 기술 도입기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한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